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박정희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2일 어제 박정희 아카데미의 제2강 박정희의 통치술이라는 강의에 참여했습니다. 오후 2시 서초역 8번 출구에 있는 서울지방법원 변호사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있었습니다. 강의를 하시는 분은 김용삼 대기자분이십니다. 김용삼 대기자분은 지금 현재 한국의 현대사에 굉장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조금 무리할 만큼이나 연구를 통해서 논리 체계를 갖춘 분이에요. 저도 박정희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입장에서 그 김용삼 대기자분의 강의를 저 나름으로 평가를 하고 또 내가 북두시민혁명군이 할 이야기가 있어서 이런 강의를 듣고 오면은 1시간씩 시간을 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겁니다. 먼저 그 강의를 이제 소개를 하면은 저번 시간에도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첫째, 김용삼 기자분이 북두시민혁명군도 박정희에 대한 책은 전국 도서관을 디벼서 다 읽어봤어요. 논문도 거의 다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책도 한 50권 정도 모았는데 지금 이사를 하고 이래저래 돼가지고 다 흩어지고 없는데 북두시민혁명군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박정희 시대가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다. 박정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 국가가 유아기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렇게 쉽게 말하면 민주주의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했다, 이거의 주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가 주도로 이루어진 박정희의 통치 혹은 정책이 옳았다. 그럼 그것을 지금 현재 선진국이 된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여기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돌아온 입장에서 박정희의 정책은 국가 주도라는 게 그 김용삼 대기자분의 강의를 들어도 그분이 그걸 부정해요. 박정희의 그 국가 주도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아니, 완전히 부정하는 거는 아니고 국가 주도 뭐 이런데 그거 국가 주도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논리가 연결이 안 되는데 국가 주도를 아니다. 이거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의식은 똑같아요. 그게 문제의식으로 김용삼 대기자분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김용삼 대기자분의 강의를 소개를 하고 또 북두시민혁명군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한번 말씀하고 싶어서 강의를 듣고 오면은 그 대놓고 그 김용삼 대기자분하고 그 논의를 할 정도의 지적 수준은 안 되니까 그냥 내가 할 말을 유튜브에 하는 겁니다. 이제 그 강의자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드린 것대로 김용삼 대기자분은 뭐 그 네이버나 혹은 그 유튜브를 들어보시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억지에 가까울 만큼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논리 체계를 갖추신 분이다. 그러니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강의다. 그런데 왜 들으라고 하느냐? 지금 우리 그 자유우파들은 공부 못한 놈이 그래요. 일 못한 놈이 그렇고 할 게 없어. 공부하라면 공부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유우파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수준이 아주 공부를 아주 못하지도 않아. 쉽게 말하면은 반에서 한 60명이 있는 반에서
한 40등쯤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자기 뒤에도 사람 공부 못한 놈이 한 20명 있으니까 자기가 공부를 억수로 잘하는 줄로 알아. 그러면서 앞에 이거는 그냥 시험 잘 쳐가지고 공부 잘하는 척 하는 사람이고 자기도 거기에 뒤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공부를 하라면 공부할 게 없대요. 다 안 돼. 지금 이제 우리 자유우파의 지적 수준들이 그런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박정희 살았는데 조금 나이 많은 사람의 경우 박정희 시대를 살았는데 내만큼 아는 사람이 있나? 뭐 밥 잘 먹게 됐고 우리 가난했는데 밥 먹게 됐다. 계래군도 북한군도 한국에 꼼짝 못했다. 뭐 이런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하자. 이래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분만큼의 그 박정희 시대를 아는 사람이 잘 없다. 이거를 내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그 김용삼 대기자분의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보시라는 겁니다. 그 또 강의를 들으러 와도 무료예요. 무료니까 꼭 들으러 오시고, 두 번째로 그 분위기는 자유민주주의, 북두시민혁명군은 보수라는 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외국에서는 모르겠는데 북두시민혁명군이 바라보는 현대사에서 그 보수, 옛날의 보수주의, 박정희 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박정희 이외에 그 박정희 주변 세력들이 지금 현대 선진화에서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개성할 게 하나도 없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희의 정부가 잘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배울 게 없다. 보수주의로서는 배울 게 없다. 물론 거기에 훌륭한 사람들도 많지만은 보수주의로서는 배울 게 없다. 이러기 때문에 보수라는 말을 싫어해요.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그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에 세포를 할까요? 개개인이 뭐냐입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라는 말이 맞는 게 아니에요. 시민입니다. 시민. 이 시민이 뭐냐? 상식이 통하는 교양 있는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보수라 하면서 그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 첫째가 지금 현재 한국 보수주의의,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우리 자유우파가 되려 하면 교양이 있어야 됩니다. 신사로서의 기본 품격이 있어야 된다. 그게 지금 현재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품격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수우미양가 중에서 양에 속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한다 할 수 없잖아요. 한 60명 중에 한 40등이 한 미에서 양인데 미나 양을 받는 사람이 공부 잘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자유민주주의에서는 한 60명 중에서 한 30등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한 30명 중에 한 15등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금을 낼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금 내는 계급, 이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지식과 재산이 있는 사람을 기본으로 한 것이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이 강의를 두 번째 참석을 했는데 그 시민계급이 많아요. 왜 아느냐? 대화는 깊이 안 해봤지만은 그 질문하는 수준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박정희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그 국제정세를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수준이 높다, 교양이. 그리고 다 옷차림이라든가 이런 게, 옷차림부터가 굉장히 그 교양이 있고 또 세금을 충실히 낼 수 있는 그런 계급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북두시민혁명군도 처음 강의할 때는 반팔 티 입고 갔는데 어제는 조금 신경 써가 갔습니다. 뭐 외모가 이러니까 아무리 신경을 써도 크게 표시는 안 나지만은 그래도 그 교양 있는 척 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나도 교양 있고 세금을 내는 사람이다, 이런 표시를 내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강의를 올 적에 조금 이 옷 같은 거라든가 품위를 좀 갖추고 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어색해요. 본래 자유민주주의, 한국에서 보수라 하는데 자유우파는 어느 자리에 가든지 최소한
그 외국 영화에 나오는 왈츠를 부리는 댄스 파티장에 가는 정도의 그 마음가짐으로 와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품위가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거는 그 평일날 오후 2시니까 사람이 별로 없는 것으로 그 어색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평일날 어제 비 오는 날인데 약 한 150석 강의에 꽉 찼습니다. 뭐 뒤에 서서 듣는 사람은 없었지만은 물론 요즘 사람들 전부 다 혼자 앉기 좋아하기 때문에 듬성듬성 그 책상에 두 사람씩 앉는 책상에 한 사람씩 이래 앉아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그 강의가 꽉 찹니다. 뭐 그 강의를 사람 수 채우려고 오라는 게 아니고 엄마가 공부하라 할 때 다 압니다 하는 그런 수준으로 살지 말자. 그래서 공부하라면 공부를 해보면은 모르는 것도 있고 질문할 것도 있는데 그 40등짜리는 질문할 수가 없어요. 다 아니까. 근데 시험은 늘상 양이에요. 간신히 이제 100점 중에 F 안 받는 한 40점 정도 받는 거예요. 그러고 뭐 다 아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 그러니까 강의 들으러 오라는 거지. 뭐 머리수 맞추려고 오라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말고 올 때 조금 교양 있고 세금을 내는 그런 품위로 참석해 주면은 그 회의가 강의하시는 분도 조심하게 되고 또 강의가 질이 높아지니까 서로 소통이잖아요. 그 차림도 소홀히 가고 아무 때나 가면은 강의하는 사람도 저기 내 말을 알아듣겠나? 이러면은 강의가 소홀해지는 거예요. 아주 잘 아는 척 딱 하고 이래 앉아 있으면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앉아 있으면은 강의하시는 분도 좀 신경 써서 준비해 오고 그러니까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또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자유우파는 그 원칙이 품위예요. 그 귀족들의 삶. 그 자유민주주의를 모방한 게 귀족의 삶입니다. 귀족들의 삶이에요. 계급이 없어지면서 그 시민들이 귀족으로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예요. 뭐 그걸 이야기하고 그 정도로 하고 분위기는 그 정도로 정하고 강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강의 내용은 두 번째 강의로서 그 박정희의 통치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박정희의 통치의 특징을 북두시민혁명군이 한 4가지로 줄여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결단입니다. 결단. 그 헌법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군인으로서 군인 쿠데타로서 정권을 잡은 사람답게 그 행동이 빠른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쉽게 말하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발상 자체에서부터 혁명적인 결단을 했다. 그리고 하면 된다. 이 어떤 그 실천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현실을 조금 참작을 했지만 발상은 그 현실을 뛰어넘는 그런 혁명적인 그 국가 발전에 대한 발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무기력하게 안 된다는 주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의 통치술이 나오게 되었다. 뭐 이런 의미로 북두시민혁명군은 어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상을 실천으로 보여야만이 다시 다음 계획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할 적에는 군인답게 실천적인 그 결과의 목표에 대해서 집착을 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는 사람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니까. 그분은 어떻게 의도가 달랐는데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결단. 그래서 즉 계획을 어떤 그 발상을 혁명적으로 해놓고 나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면 된다는 식으로 엄청나게 막 밀어붙인 거예요. 실천력을. 근데 그게 어떤 효과를 가져왔냐 하니까 처음에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시작을 했는데 결과가 하면 된다는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거를 제1번으로 북두시민혁명군은 그 강조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앞에서 결단을 내릴 때
그 정신적인 발상 자체가 혁명적이었다고 이야기했다시피, 그런데 그 속에는 그 박정희 자체의 개인적인 개성이라 할까 성격이라 할까 외모에서 드러나는데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신적인 이런 발상을 하는데 이거를 실패하면 안 되니까 그 나름으로 계획을 굉장히 다양하게 다방면으로 준비하고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작전을 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박정희 군인들의 그 집착인 것처럼 현장에서 현장주의를 했다는 겁니다. 현장주의. 그 계획과 그 발전의 목표가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현장에서 보고, 또 현장에서 보고 들은 걸 가지고 와가지고 온갖 회의를 만들어서 그 전문가들과 또 계획을 수정하고 계획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 갔다. 쉽게 말하면 수출을 한다 이러면 계획을 탁 짜가지고 매월 수출 동향 회의를 매월 하는 거예요. 매월 해가지고 그 지금 현재 1년 목표가 지금 현재 100이라고 하면은 지금 3월달에 이러면 30%가 지금 되었는가 안 됐는가, 더 초과를 했으면 왜 초과했는가, 모자랐으면 왜 모자랐는가, 그걸 분석해가지고 다음 달에 보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목표를 맞추어 갔다. 현장주의였다. 두 번째 통치술은 그 사람이 발상이 혁명적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그 실천할 그 의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거창한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었다. 첫째 결단하고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거를 꼭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 결단을 해서 하는데, 처음에는 저 사람이 그냥 너무 무지막매하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두 번째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그거에 대한 진척 과정을 보는 현장주의였다는 게 두 번째 그 사람의 특징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그걸 했냐면, 자기가 강압적으로 끌고 가면서도 소를 억지로 물가까지 끌고 가면서도 물은 속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정희는 무엇을 했냐면 통치술로서 자발적인 그 어떤 참여 혹은 쉽게 말하면은 새마을 정신으로 자조 정신을 강조한 거예요. 자조. 하는 것만큼 협력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소를 억지로 끌고 왔는데 물을 먹는가 보고 물을 안 먹는가 보고 물을 안 먹으면 다시는 안 끌고 오는 거예요. 물 먹는 놈만 끌고 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를 살찌우겠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한국의 민족성에 맞았던 거예요. 한국 국민들이 본래는 건면하고 부지런하는 국민이고 생활력이 대단한 사람인데 환경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농번기가 끝나고 겨울에 농한기가 되면 노름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왜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그걸 할 일을 줘도 안 하는 놈은 다시 그 일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 자조정신,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그럼 간단하게 말해서 새마을 정신에서 도로를 닦으려고 하는데, 도로를 닦는 열심히 그 주민들이 서로 상의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계획을 짜가지고 잘하면은 그 도로 닦는데 드는 세멘트를 전량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근데 도로를 닦고 저거 싸우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고 말만 많고 농땡이 치면은 그 누구 그냥 그대로 놔두면 게 세멘트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은 닦다가 말은 그 도로에 울퉁불퉁한 길을 다니는 거예요. 뭐 할 수 없어가지고 하면 한 것만큼만 주는 거예요. 딴 마을은 차가 생생생생 들어오고 경운기가 막 다니고 이러는데 그 마을에 도로가 엉망이니까 아이고 옆 마을에 이래 되는데 우리도 더 빨리 이렇게 하면은 정부에서 세면을 준단다 이러면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훌륭한 그런 통치술이었다는 겁니다. 이 자조의 방법은 전 세계에 새마을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다 퍼졌어요. 굉장히 훌륭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정책들이 굉장히 주요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본래 건면하고 자조적이고 신뢰가 깊은 사람인데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거짓말을 일삼고 노름이나 하고 술이나 먹는 그런 참 미개한 백성이었는데, 박정희 이후에 그 원류, 한민족의 원류를 되찾게 해줬다. 이 북두시민혁명군은 박정희의 공을 정신적으로, 그런 점을 북두시민혁명군은 높이 평가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걸 넘어서서 그 본래의 원석, 본래의 심성을 되찾게 해준 것이 박정희다.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너무 부지런해서 이제 탈이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빨리빨리. 얼마나 건면하고 얼마나 부지런하면은 빨리빨리예요. 북두시민혁명군이 작년 7월달, 8월달에 이집트 15박 16일 패키지 여행을 갔는데, 그 관광지에 가면은 다 그 관광 기념품을 팔잖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영어를 잘 못하니까 저쪽에서 어디서 왔느냐 물어요. 그 정도는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코리안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한 줄 알아요? 빨리빨리라 해요. 빨리빨리.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그 건면하면은 빨리빨리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본래 그거를 찾은 거예요. 그게 박정희의 가장 위대한 정신이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런 거를 만들어낸 거, 자조, 이런 정책을 박정희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 정책마다 참 잘했다. 그래서 한 가지로 박정희가 가장 성공한 것이 경제니까, 경제 분야로 이야기하면은 차관을 이용한 수출 지향 경제 정책이 대박을 낸 겁니다. 본래 제2공화국 이승만 시대에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었고, 또 그거를 바꾸어 가지고 제2공화국 4.19 이후에 민주당 정부에서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뭐냐면은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으로 위한 생필품 중심의 경제개발 5개년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절에 그 신생독립국,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에 대해서 세계은행이라든가 미국의 학자들이 일단 저 사람들 밥을 먹고 해줘야 된다는 이런 입장에서 농업 중심으로, 그리고 생필품 중심의 그 산업 발전을 유도한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그 주류였습니다. 그 제2공화국의 경제 정책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랬는데 박진환 교수라고 서울대학 교수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교수가 박정희가 불러가 이야기를 하니 이걸로는 발전이 안 된다. 지금 이제 대강 공개되잖아요. 뭐 저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면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20년 동안 갚는데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줄게. 그러면은 뭐 빚이 떼이게는 안 되면 그게 원자재라도 싣고 오면 되지, 이래가지고 그 원자력 발전이 발전소를 짓게 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그 공사 계획을 할 때 나라마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관을 빌려 올 테니까 그 대신에 당신 나라 물건도 좀 사고 이럴 테니까, 또 수출도 하고 이럴 테니까 돈을 좀 빌려달라. 쉽게 말하면 차관을 이용해가지고 큰 공장이나 제철소를 지은 거예요. 그 외국에 수출하는 거.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북두시민혁명군도 그래서 재벌에 대한 사회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는 좌파의 어떠한 그런 이론에 조금 찬성하는 면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 재벌들이 국가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특혜를. 그래서 조금 사회적인 책임을 자유민주주의자로서는 좀 강조하는 편입니다. 우리나라 재벌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차관을 빌려올 때, 재벌들이 차관을 빌려올 때 전적으로 우리 국가에서 보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비료공장을 만들고, 비료공장을 국가가 보정을 해가지고 비료공장을 세우고 그걸 그걸로 수출을 하고, 이런 시스템을 박정희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거예요. 왜 돈이 없는데 어떻게 공장을 세웠지? 이 묻는다면 박정희 정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 대학 다닌 사람은 우리나라가 망한다 했어요. 빚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번 시간에도 강의에 나오지만은 그 뉴라이트라는 게 거기에서 발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비투성인데 어떻게 안 망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산업이 발전했느냐. 그 산업을 발전한 이유가 그 전에 일제시대 식민시대에 그 발전 공장 돌리는 걸 좀 경험했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하지 공장을 돌리는 걸 어디서 배웠나. 여기에 쉽게 말하면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게 뉴라이트 역사관이에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의 발전에 대해서 논리적인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북두시민혁명군은 식민지를 통해서 근대화를 경험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만약에 뉴라이트라 하면 나는 뉴라이트예요. 그래서 박정희의 정책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게 통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더 이야기를 하려면 박정희 통치술에 대해 더 이야기를 하려면은 그분이 2시간을 했는데 나는 뭐 하루 종일 해도 다 설명을 못하지요. 근데 훌륭한 점이 많은데 또 북두시민혁명군에 대한 문제의식을 소개하기 위해서 한 4가지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고 북두시민혁명군이 어제 강의를 들으면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김용삼 대기자님이 그 박정희에 대한 통치술을 칭찬하면 칭찬할수록 북두시민혁명군이 느낄 때는 국가 주도의 한국 경제정책, 대통령 주도의 그 독재적인 어떤 강압적인 이런 거를 강조하는 듯해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저거를 칭찬만 할 수 있는가?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국가의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저 박정희 정책을 본받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저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점에 문제의식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북두시민혁명군이 생각할 때 박정희의 그 정책을 지금 현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박정희에 대한 평가를 박정희를 칭송하는 사람은 100% 박정희가 저래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주의예요. 그 빨갱이도 다 잡아가야 되고 민주화 요구한 놈도 잘한 거고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반박정희는 박정희가 무조건 잘못했다는 거예요. 뭐 하나라도 잘한 게 없다. 그거 박정희 아니라도 경제발전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 거야. 그 국민들을 하게 만드는 게 이야기한 대로 빨리빨리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그 본류를 찾아준 게 박정희라면 그것도 박정희의 공헌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를 일체 무시하고 일제시대는 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거짓말만 잘하고 눈치만 보고 일도 안 하고 게으름 피우고 술만 먹는 민족이라 했느냐 이거예요.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할 일이 없으니까 환경이 안 되니까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 끄적대기를 벗겨낸 사람이 박정희다. 그것만 해도 박정희의 공은 이미 드러난 거예요. 근데 그것도 거부해요. 공산자파들은. 5개년 계획도 민주당에서부터 있었다. 있었지. 정책이 다른 거예요. 있었는데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한국 현실은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북두시민혁명이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것은 공과 과를 우리가 구별을 해서 현대에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고쳐야 될 것은 고쳐가지고 변정법적으로 정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를 하잖아요. 그럼 반대를 했다면은 그 반대를 변정법적으로 발전시켜서 현대에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그러므로 이용하자. 이런 문제의식을 조금 저보다 훌륭한 학자들이 어떤 논리적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산자파들이 주장하는 일부분을 북두시민혁명군은 받아들입니다. 박정희가 독재를 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맞다고 봅니다. 좋다. 독재를 했다. 그러나 앞에 서두에 말했다시피 박정희가 민주주의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유치원 다니는 애들에게 미분적분을 가르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구구단도 못 외운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 애들 키울 때 해초리를 들고 구구단을 외우라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요즘 어떻게 하는가 모르지만 예전에는 국민학교 가기 전부터 부모들이 시키는 게 뭐 아는 것도 부모님이 그것뿐이었겠지만 구구단 외우라 하는 거예요. 그 억지로 외우잖아요. 지금 현재도 북두시민혁명군은 애들을 키울 때 학교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라는데 내가 나의 교육 방침은 그렇습니다. 알아야지 이해를 하지. 뭘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이해를 해. 2 곱하기 2는 4라는 거를 알려고 하려면은 2 더하기 2가 4라는 거를 2가 2개 있는 것을 4라는 거를 알아야지 2는 4를 알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래서 북두시민혁명군은 무조건 외우라 합니다. 외운 뒤에 이해가 되지. 이해를 하면은 안다. 근데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뭐를 이해를 합니까? 지구가 돈다 이걸 알아야지 왜 도는가를 이해하게 되는 거지.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지구가 돈다 지동설이다. 아버지 왜 돕니까? 돈다 외워.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 지구로 관심이 않은 사람이 인력이 어떻고 만류 인력이 어떻고 어떻게 합니까? 지구는 돈다. 그거 무조건 외우라. 근데 아버지 그 만류 인력이 뭡니까? 만류 인력이라고 있다. 그 만류 인력이라는 그거를 외우라. 그걸 외워야지 지구하고 태양 이런 만류 인력으로 의해서 뭐 선물 이게 있고 지구 있고 달이 있고 그래서 달이 여기서 보면 그림자가 생기고 이걸 알지. 지구하고 태양 사이에 달 그림자 달이 있어가지고 그 그림자가 생겨서 그렇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행편이 안 된 거예요.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이었다는 것을 공산자파들이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정희가 독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할 수 없으니 앞에 서서 끌고 가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해방된 지 60년이면 해방된 지 15년밖에 안 됐어요. 박정희 집권할 때가. 그리고 가난한 건 두 번째 치고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 8년밖에 안 됐어요. 61년도에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5.16 혁명이 일어났는데 저는 5.16을 군사 쿠데타라는 게 정확한 명칭이라고 봅니다. 왜? 부끄러울 게 없어요. 그런데 쿠데타 아니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쿠데타라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당당하게 이야기하자. 이게 북두시민혁명군이 쉽게 말하면 이 인생사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한국이 한 40살에서 50살 가장 전성기예요. 재력도 있고 또 명예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가정이 좀 풍요로운 게 지금 한국이 한 40대 50대 정도로 봐요. 북두시민혁명군이 살아본 경험으로 의하면은 그 40에서 50대가 가장 전성기입니다. 40대가. 그래서 그 우리나라는 그때 간신히 그 사람으로 치도 8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까? 그러니 어쩔 수 없었다. 그 박정희가 민주주의 안 했다고 욕들을 일은 아니다. 그것을 불가피하다. 이것을 첫째 이유로 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숙제로 가져야 될 것은 그래서 박정희가 국가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고 또 거기에 맞게끔 훌륭한 정책과 실천 의지로서 앞장서서 이끌고 갔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박정희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이걸 민간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지금 독재적인 이런 성격을 어떻게 자율적인 자발성을 넓힐 수 있느냐. 완전히 100% 자발적인 건 할 수 없잖아요. 어느 집단든지 리더가 좀 끌고 가야 되는 계몽하고 지도해야 될 그런 세력은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박정희의 결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리고 박정희가 성공했던 그런 우리가 정책에 대해서는 결단이라든가 이게 뭐냐 하면은 조금 국가 주도고 조금 강제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이 민간에서
수용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북두 시민혁명군과 일치하는 그 발언을 김용삼 대기자분이 하셨어요. 뭐냐 하면은 지금도 혁명이 필요할 때다. 그 말이 북두 시민혁명군은 머리에 딱 꽂혔어요. 뭐냐 하면은 북두 시민혁명군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사회를 그 민간인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신계몽이라든가 뭔가의 혁명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지금 주도 세력이 있어야 된다. 그게 시민계급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시민계급을 만드는데 그것을 주류로 만드는데 실패했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북두시민혁명군의 유튜브는 이 강의를 듣기 전부터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의 제목이 시민혁명군입니다. 북두는 그냥 언유예요. 목표라는 뜻입니다. 목표. 그게 민주주의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왜 북극을 찾을 때 북두칠성을 찾아야 되냐? 북극성이든지. 그게 의미로. 그래서 그 시민 계급을 만드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북두 시민혁명군이 시민 계급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유튜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자유민주주의가 성공했는데 시민 계급을 만드는데 실패했느냐 하면은 우리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자 시민들이 비겁했기 때문입니다. 왜? 자기의 부자가 되고 명예심도 얻고 가족들을 잃고 평화로운 시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된 거예요. 이기심, 이 정도만 괜찮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를 모른 척하고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 공간을 공산자파들이 지금 차지를 해가지고 이 사회를 막 아주 도덕심, 역사관 이런 걸 깽판을 치놓은 겁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이거부터 먼저 드리면 그 빈자리를 공산자파들이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세금을 막 무한정으로 뜯어내가지고 복지에 쓸라 하고 시민들에게 25만 원씩 주자 하고 자기들은 말입니다. 아이들 미국으로 유학 다 보내고 지금 자유시민보다 그 공산자파들이 가난하게 똑같이 살자는 놈들이 더 호화를 누리고 사치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배워온 걸 가지고 이 자유주의 시민들을 억누르고 계몽하고 자기식으로 끌고 가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다 뺏기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광화문 시위, 태극기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북두시민혁명군처럼 이런 사람도 생겨가지고 유튜브를 하고 이 자유우파들이 지금 위기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져가지고 자유우파들이 다시 나와가지고 결집되고 있는 순간이다. 그래서 지금 말하면 물극반전. 지금 현재 그 공산자파들이 극심하게 득사를 하니까 자유우파들이 살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런 물리적인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공산자파들은 이젠 저물고 자유우파들이 나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북두시민혁명군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다시 자유주의 시대가 오니까 이제는 그렇게 허무하게 만들지 말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르네상스가 오면은 우리가 시민계급을 주도 세력으로 공산자파처럼 만들어 놓자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이 필요한데 혁명은 주도 세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도 세력을 갖추자. 이런 이야기로 결론을 내는 겁니다. 반드시 지금 현재 이재명이 현상이 바로 그거예요. 이재명이 같은 놈이 이 역사에 반드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어디가 성하면은 자유민주주의가 득세를 하면은 거기에 존벌레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는 거예요. 이 왕조 나라도 흥했다가 그런 사람 때문에 고종이라든가 연산군인이라든가 이런 사람 때문에 나라가 저물고 또 새로운 나라가 생기고 또 이 새로운 나라가 흥하고 이 물리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또다시 자유민주주의 시대가 옵니다. 다음도 정권을
재창출합니다. 반드시 이 원리입니다. 사주팔자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물리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공산자파는 이제 저무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시대가 올 거니까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 시대가 오면은 혁명적인 발상을 가지고 우리도 공산자파들처럼 세력화를 하자. 혁명을 하자. 북두 시민혁명군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강의에서 그 김용삼 대기자분의 그 용어가 발상은 내하고 똑같구나. 지금 강의를 하고 다니시는 건 또 저런 혁명을 정신혁명, 물리적인 혁명도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왜냐하면 물결을 타는 거거든요. 자유민주주의가 르네상스가 오면 자유민주주의 그게 혁명으로 이제는 그 어떤 주류 세력으로 완전히 계급화, 계층화를 해가지고 이 사회를 한 200년 끌고 갈 수 있도록 우리 그 자유 시민들이 그 본래 그 어떤 뜻대로 교양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세금을 내는 사람, 이런 주류 계급으로 만들자, 이런 생각을 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북두시민혁명군도 어제 뭐 그 문제의식을 이야기하잖아요. 문제의식이 그 김용삼 대기자분의 강의는 맞는데 저거를 공적이잖아요. 그거는 지도자서 박정희로서 어떤 강제성을 띠는데 이제는 그게 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거를 어떻게 자유주의 시대의 르네상스가 열리면은 저 정신을 민간들하고 같이 어떻게 해낼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숙제를 가지고 계급을 만들고 계몽하는 해야 할까, 이런 숙제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유튜브에 박정희 아카데미 혹은 김용삼 대기자분의 강의를 종종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분하고 개인적인 연고가 없고 그냥 강의를 듣는데 북두시민혁명군이 비판하는 거는 비판하는 거예요. 그 박정희의 칭찬이 국가 주도를 할까 독재성을 강조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나는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접목을 시킬 건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다. 이런 거를 비판하는 건데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다가 아니고 공부를 좀 하자. 이런 입장에서 그 다른 강의는 소개할 수 없는 게 내가 안 들어봤으니까 강의를 들어본 중에는 김용삼 대기자분의 강의도 굉장히 훌륭하다. 굉장히 뭐 내가 평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남이야 욕을 하든지 말든지 그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니까. 그 사람하고 내하고는 개인적인 연분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전혀 알지 못하고 강의를 2번 들은 것밖에 없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들어볼만 하더라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자들도 교양이 있어야 된다. 공부 못하는 놈, 자유민주주의자 자격이 없는 건 사람들처럼 공부하라면 다 안다. 공부 못하는 놈이 꼭 하는 놈이 다 안다. 내일 시험인데 어떡할 거고, 다 공부 다 했다. 이게 공부 못하는 놈 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자들도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일단 다른 강의는 안 들어봤으니까 일단 김용삼 대기자분의 강의를 추천합니다. 좀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 강의도 연속되고 하니까 들어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강의를 좀 듣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강의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모자라지만은 그래도 시청을 해줘서 고맙다, 이런 마음뿐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북두시민혁명군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